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한 인생 좋은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꼭 필요한 조언과 이야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50대 이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10가지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알면 남은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후회 없이 살 수 있답니다. 오늘 이 10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분명히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했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요즘 들어 팔이나 다리 혹은 어깨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거나 조금씩 아파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한동안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지더라고요. 결국 큰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깨달았죠. 아, 몸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구나. 특히 50대가 넘으면 건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소용없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후회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운동이란 게 굳이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기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루 3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을 이야기하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네요. 바로 가족과의 시간이죠.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일에 치여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자주 미뤘던 적이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자녀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죠. 그때 가서야 깨달았어요. 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성장해 떠나가고 나면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절실히 느끼게 돼요. 특히 부모님과의 시간도 그렇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분들께서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가족 이야기를 했으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바로 재정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돈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은퇴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큰 사업에 투자하셨는데 은퇴 직전에 그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돈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그분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럴 때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쓸지,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무리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실수나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저런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여유가 없어지죠. 저도 한때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결정이 저의 남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꼭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결정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럴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생각하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지 깊이 고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배움은 끝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답니다. 제가 살아보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어지고 또 그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었겠지 하는 생각에 미루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딱 결심을 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기쁨을 느꼈어요. 아, 이걸 진작 시작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도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미루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직접 수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배움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또 다른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죠. 여섯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묶여 자신만의 시간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가족과 일에 매달려서 정말 오랫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후로는 나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가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를 돌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일상에 지치셨다면 잠시 멈추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시간은 단지 육체적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괜히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이 너무 좁아졌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 시작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그중 몇 분은 이제는 저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많은 자극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해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그 만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는 자주 과거의 선택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더 나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그게 바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의 실수를 계속 곱씹으며 살아왔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런 후회는 지금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분도 결국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심하셨죠.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얽매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실천해 보세요. 바로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주는 힘을 아시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 일들이 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일수록 웃음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웃음이란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 힘든 순간이 조금 덜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참 깊게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웃음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해주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힘들어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웃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긍정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그 마음이 나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도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웃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웃어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더 밝아지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열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사랑이란 건 그냥 늘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구나. 저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가 오랜 시간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음에 또 보자라고만 말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어떤 말이든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한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그게 말이든 작은 행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조언 기억하셨나요? 5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셋째,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넷째,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세요. 다섯째,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세요. 여섯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덟째,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충실하세요. 아홉째,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